이런 가운데요, 민주당 상황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요, 전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임 도전에 나선 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이 숫자와 굉장히 관련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득표율 77%, 그 이상을 차지하느냐, 이하를 차지하느냐, 거기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대표를 2년 하고 지금 연임으로 다시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차기 대선 또 준비 중이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후보 스스로는 역사와 당에 대한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많은 우리 당원들이 책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욕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하고 거의 비슷한 현상이 지금 민주당에 나오고 있는데요. 정대철, 김상현 이 두 분도 한 30% 가져가더라. 저는 바람직하기에는 치열하게 김두관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경쟁해서 김두관 후보가 한 30% 가져가면은 더 재밌겠다. 노잼이 아니라 재밌겠다. 네, 77%를 넘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대세로는 뭐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득표율에 이제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2022년 2년 전 전당대회에서는요 77.7%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가져올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77.7% 이상 나올까요? 이하 나올까요?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요. 민주당 이 전당대회는 두 가지 이 득표율과 관련된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77.7%를 얻을 때는 3자 구도에서 한 사람이 중간에 그만두고 마지막 최종 두 사람이 경쟁을 했을 때 저 수치를 얻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3자로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80%를 넘기냐 아니면 그 이내로 떨어질 거냐. 요게 초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초점으로는 지금 김두관 후보가 나왔잖아요. 네. 사람들이 뭐 약속 대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를 하시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두관 이 후보의 성향상 약속 대련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도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약속 대련하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충분히 저는 정책적으로 혹은 지금 앞서 화면에도 나왔다시피 독주 체제가 과연 민주당이 건강한 거냐. 그래서 민주주의의 어떤 수준을 놓고 그런 걸로 서로 경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경쟁이 좀 흥행이 된다 싶으면 저는 김두관 후보의 경우는 30%를 넘길 거냐 아니면 그 이내로 들어올 거냐. 요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욱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방금 말씀 주셨지만 김두관 후보가 오히려 30%를 넘느냐 마느냐. 왜 거기에 지금 좀 관심이 쏠리는 겁니까? 저희가 한번 생각해봤을 땐 이런 거예요. 만약에 70% 이상을 올려서 정말 압도적으로 받았다. 그러면 정말 민주당은 친명당이구나.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반대라면 오히려 예전보다는 덜 받았네. 비명계 목소리가 더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약간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 좀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실제 당 내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있죠. 지금 앵커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이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재미가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그 후보께서 저기 출마를 하시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가 단독으로 추대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걸 김두관 후보가 막아줬어요. 일단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몇 프로를 받아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일극 체제라는 비판도 안 받고 또 당연 리더십도 훼손되지 않는 그런 숫자가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지난번에 77.77도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한 70% 이상 정도면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70%를 받았다고 해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훼손당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지요. 또 너무 많이 받아서 아니 민주당이 무슨 북한의 조선노동당이냐 이런 표현들 그런 그 비판들을 또 국민의힘에서 또 자주 하시니까 그런 비판도 안 받는 그런 어떤 환상적인 그런 숫자가 70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김두관 후보께서도 좀 뭐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정책적으로 열심히 하셔야지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의 이 난장판 전당대회를 본받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게 하려면 뭐 정책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뭐 상속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종부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77%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상처뿐인 승리와 그 피로스 승리라고 했나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딜레마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압도적 승리도 또 적절한 승리도 모두 이재명 후보에겐 정치적 부담이 될 거란 얘기들 좀 주시기도 했습니다.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켜보겠습니다.